자, 이번 이야기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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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사라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도대체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또 우리 시들문을 방문을 해주셨을지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로봇인 것 같아, 아사라님도. 내가 방송을 하면서 여보세요, 안녕하세요를 몇 번을 했을까요, 지금까지? 혹시 한번 바꿔볼래요? 근데 나중에 이제 여보세요 말고 한번 좀 연구를 조금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측 못하게 우리 한번 짜봅시다. 나중에 시청자분들 그러게요. 예측 못하게.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제 좀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네. 네. 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사라님께서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은 또 어떤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있을까요? 오늘은 되게 다른 얘기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들은 얘기가 있어서 바로 뜨끈뜨끈한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오? 원래 하려던 얘기가 있었지만 네, 근데 오. 제가 일 때문에 지금 어머니 댁에 지내고 있는데 여기 동네에서 벚꽃 축제를 못 하는 대신 이제 사진 촬영 같은 걸 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래갖고 마을 이장님이랑 같이 그 시청 가가지고 이것저것 회의하는데 아는 사진 작가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그분이랑 오늘 간단하게 술자리를 가졌는데 그분이 무서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니, 이거 뭐 물어본 것도 아닌데 네, 물어본 것도 아닌데 이게 어쨌든 벚꽃 촬영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 이 벚꽃 관련돼가지고 이야기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분이 이제 또 벚꽃 관련된 무서운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사쿠라네? 네, 그러니까요. 사쿠라야? 네. 거기 이름이 그 사쿠라. 자, 오케이. 그러면 벚꽃에 관련된 도대체 어떤 무서운 이야기가 있을지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가! 기리십니다. 렛츠 기릿!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얘기 같은 경우 오늘 들은 얘기여가지고 까먹기 전에 빨리 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급하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시청 쪽에 일이 있어서 사진 작가분 한 분을 만나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만났는데 그분이랑 일주일 정도 촬영을 같이 하면서 지내야 돼가지고 오늘 간단하게 술자리를 같이 가지게 됐어요. 네. 근데 그분이 술을 한 잔 두 잔 이렇게 막 마시시더니만 좀 취하셔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슬아야, 너는 촬영을 하면서 귀신을 본 적이 있냐?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야 뭐 많이 봤잖아요. 그쵸. 옛날에 사진 얘기도 했었고. 하도 많이 봤으니까 이제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벚꽃 촬영을 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옛날 일이 생각나서 너한테 얘기를 해준다. 이러면서 벚꽃에 관련된 무서운 얘기를 갑자기 저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엔 저도 개인적으로도 전에도 몇 번 만나뵀던 분이어가지고 그분의 행적을 이게 되게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꽃 사진을 되게 전문적으로 찍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전문적으로 찍으시냐면 낮에 일단 한번 촬영을 하고 그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앵글로 밤에도 한번 또 촬영을 하세요. 느낌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만큼 되게 열정적으로 꽃 촬영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한국도 벚꽃이 멋있는 곳 많잖아요. 많죠. 예. 네, 근데 벚꽃의 성지하면 사실 어디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일본을 가장 먼저 떠올려요, 사람들이. 그래갖고 이분이 한번 벚꽃 촬영하러 일본을 가보자 라는 생각을 하시고 일본으로 가시게 됐대요. 이제 일본에 가기 전에 어떤 벚꽃 명소가 있을까 막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도쿄에 신주쿠 교엔이라는 곳이 있대요. 그곳이 막 되게 풍경도 멋있고 건축물도 약간 뭐 서양 양식을 따라가가지고 동양에서 서양의 감성으로 벚꽃을 찍을 수 있는 장소라고 되게 유명한 곳이래요. 그래갖고 여기를 가서 사진을 찍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자기 조수 한 명이랑 해가지고 두 명이서 일본을 넘어가게 됐대요. 그래서 일본을 넘어가가지고 이제 도쿄에 도착을 해가지고 방을 잡고 이제 신주쿠 교엔이라는 곳을 한번 훑어봐야지란 생각으로 딱 들어가가지고 전체적인 외관을 이렇게 쫙 살펴봤대요. 쫙 살펴보는데 공원이 엄청 넓더래요. 엄청 넓어갖고 어디서 찍냐, 이거 오래 머물러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딱 이상하게 한 곳에 눈이 딱 꽂히더래요. 자기가 여기는 내가 꼭 사진으로 남겨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딱 꽂히더래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꼭 촬영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날이 호텔로 가는데 호텔로 가면서 남자 둘이 일본 와가지고 할 게 뭐밖에 더 있겠어요.
네. 이제 이자카야 같은 데를 들려갖고 술을 한잔 하게 됐대요. 술을 이렇게 한 잔 두 잔 하다가 주변에서 떠드는 소리들이 막 이렇게 들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로스랑 한 잔 두 잔 마시고 있는데 주변에서 한국어가 이렇게 들리더래요. 언제나 얘기했듯이 해외 나가서 한국 사람 만나면 반갑잖아요. 그래갖고 술을 먹다가 좀 취하셔가지고 이제 그 테이블로 이렇게 가가지고 한국 분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예.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를 빤히 이렇게 쳐다보다가 한국 사람인데 왜 그러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갖고 술김에 그냥 다 얘기했대요. 나 한국 사람인데 그냥 외국에서 한국인 만나서 기분이 좋아갖고 찾아왔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랑 합석을 하게 됐대요. 합석을 딱 하게 돼가지고 서로 이제 막 이런저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네. 술자리니까. 하다가 자기가 사진작가고 뭐다 막 이런 얘기까지 다 나왔는데 조용히 그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한 여성분이 갑자기 술잔을 탁 내려놓으시고 나서 자기를 빤히 쳐다보더래요. 오. 그래갖고 술김에 이분이 약간 욱하시는 성격이 좀 있으시거든요. 술김에 기분이 좀 나빠갖고 그 사람한테 아니 왜 그렇게 빤히 쳐다보시냐 하면서 좀 짜증을 냈대요. 그러니까 술잔을 딱 내려놓고 자기를 쳐다보던 그 여성분이 조용히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다가 혀를 한번 탁 차시더니만 아휴, 됐다 얘기 안 할랜다 이러고 나서 술을 또 따라 마시더래요. 이게 사실 되게 좀 불쾌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갖고 막 아니 당신 뭔데 그런 얘기하냐 막 이러면서 좀 언성이 높아지게 되니까 옆에 있던 다른 그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 사람이 자기를 딱 붙잡으면서 잠깐만 나가서 저랑 얘기 좀 합시다 이러면서 자기를 끌어내더래요. 딱 나가니까 그 사람이 그러더래요. 저 진짜 죄송한데 저 여자 무당이다. 그래갖고 아마 그런 얘기 하는 거 있을 수도 있으니까 무당들 만나봤으면 알지 않냐. 말 좀 그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어느 정도 상황을 인지를 하고 나서 다시 들어가게 됐대요. 예. 근데 궁금하잖아요. 이 해외까지 무당이 와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그래갖고 술자리에서 그 사람한테 물어봤대요. 나 방금 밖에서 들었다. 당신 무당이라고 들었는데 이 해외까지 와가지고 뭐 하는 거냐. 이러니까 그 무당이 술을 이렇게 딱 한 잔 또 딱 마시고 딱 내려놓더니만 또 자기를 빤히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귀신 잡으러 왔지 뭘 하러 왔겠냐고. 그런 말을 딱 넌지시 내뱉더래요. 흥미가 갑자기 막 생기더래요. 그래갖고 귀신을 잡냐? 어떤 귀신을 잡으러 여기까지 왔냐 이러니까 같이 술을 마시던 한 남자분의 동생이 그 신주쿠 교회 근처에 이렇게 산대요. 네. 근데 그분이 집에서 너무 이상한 일을 겪고 막 그래갖고 일본에서 유명하다는 영매사들 다 불러갖고 이제 별의별 짓을 다 해봤는데 안 되니까 한국에서 무당을 초빙을 해왔다. 예. 라고 얘기를 해주더래요. 그 얘기를 딱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까 너무 재밌을 것 같더래요. 술김에. 그래갖고 나도 가서 구경하면 안 되겠냐고. 나 너무 궁금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막 무당이랑 그 술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표정이 좀 굳더니만 막 웅성웅성거리면서 자기들끼리 막 소곤소곤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갖고 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무당이 갑자기 그래 와라 이러더래요. 그래갖고 술자리에서 주소 받고 막 연락처 교환하고 그렇게 술자리를 파고 호텔로 딱 와가지고 조수랑 호텔에서 얘기를 했대요. 우리 내일 가가지고 재밌는 거 볼 수 있는 것 같다. 촬영은 이제 하루 정도는 늦게 해도 상관없으니까 우리 가서 그거 구경이나 하자.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잠을 자고 나서 다음날 정말 그 주소로 찾아갔대요. 예. 그 주소로 이렇게 딱 찾아가니까 그냥 일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복도식 아파트 있잖아요. 진짜 흔한 애니메이션 같은 데 보면 자주 나오는 그런 예. 그런 곳이더래요. 건물이. 그래갖고 딱 보면서 와 이런 데서 귀신이 나오면 좀 무섭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앞에 서가지고 무당분이랑 다른 분이 이렇게 오기를 기다렸대요. 1시간이 기다리고 2시간이 기다려도 안 오더래요. 그래갖고 술 먹고 헛소리 한 건가 보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오더래요. 그 사람한테. 전화를 딱 받았더니 막 어디세요? 라고 물어봐가지고 건물 앞입니다 이러니까 잠시만요 한 다음에 한 3층 정도에서 문이 딱 열리면서 여기에요 하면서 손을 흔들더래요. 예. 그래갖고 이미 집에 들어가 있었구나. 하긴 동생 집이라 그랬으니까 들어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3층 집으로 이렇게 딱 걸어서 올라갔대요. 딱 도착을 해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봤더니
봤던 첫 인상은 진짜 별거 없었대요. 그냥 누가 봐도 남자 혼자 사는 집이더래요. 막 귀신 나온다 그래갖고 막 느낌이 엄청 쎄하고 막 그런 한기가 돌고 그럴 줄 알았는데 너무 평범한 집이니까 속으로 아씨 괜히 왔나? 이런 생각을 막 하고 있는 차에 화장실에서 무당이 무복을 딱 입고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자기를 딱 보면서 한다는 말이 사진작가라고 그러냐고.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거 하는 거 사진 좀 찍어보라고. 내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렇다고. 딱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자기 일할 준비를 하는 동안 그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를 막 준비를 하기 시작을 했대요. 예. 그렇게 카메라를 다 준비하고 준비가 됐습니다 이러니까 무당도 그럼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그 아파트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 소음을 내면서 구판을 벌이더래요. 예. 그러니까 누가 봐도 옆에 따닥따닥 집 있는데 방음도 잘 안 될 것 같은 그런 건물이었는데 진짜 손으로 막 꽹가리 치면서 막 춤을 추면서 구판을 벌이더래요. 예. 그래갖고 일단 신기한 장면이니까 막 사진 찍으면서 속으로 야 이거 잘못하면은 딱 사람들 와가지고 경찰 오고 막 그러는 거 아니냐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막 그렇게 구판이 한참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찍을 거 다 찍었고 딱히 뭐 구판 말고는 별게 없어갖고 잠깐 나가서 바람 쐬면서 담배나 한 대 피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방을 딱 나왔는데 그 3층에 문이 다 열려있더래요. 건물 문. 예. 그러면서 그 열려있는 문을 이렇게 살짝 봤더니만 일본 거기 거주하시는 주민분이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자기가 있는 그 집 쪽을 이렇게 빤히 쳐다보고 있더래요. 예. 그래갖고 아 이거 소음 때문에 다 나왔나 보다. 야 이거 어떡하냐 이러면서 수습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아 이분이 참고로 애니메이션을 되게 좋아하셔갖고 일본어가 굉장히 능통하시거든요. 오호. 예. 그래갖고 바로 옆집에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아 죄송하다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소음이 많이 난다 혹시 불편하신 게 있냐 이렇게 딱 물어보니까 그 일본인이 갑자기 고개를 싹 젓더니만 아니라고 우리가 부탁해서 온 거라고 그래서 우리도 다 같이 보고 있는 거라고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무슨 상황인지 모르잖아요. 그래갖고 자세하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건물 전체에 문제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건물 전체에 있는 거기 입주자분들이 돈을 모아서 영매사를 부르고 난리를 폈던 거예요. 그래갖고 막 상황을 듣다 보니까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냐 이러니까 우리는 진짜 거의 여기 살면서 잠을 제대로 자본 적이 없을 정도라고. 예. 진짜 귀신 때문에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생활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막 이런 말을 하면서 그냥 빤히 구판이 버리고 있는 그 집을 이렇게 쳐다보더래요. 예. 그래갖고 그냥 좀 문제가 심각하구나 이런 정도만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갖고 다시 구판이 버리는 그 집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무당이 구판을 버리는 걸 이렇게 가만히 쳐다봤대요. 얼마나 용하길래 일본까지 와가지고 구판을 버리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무당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데 예. 바닥에 뭐가 뚝뚝 떨어지더래요. 처음에 땀인 줄 알았는데 피더래요 그게. 뭐지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무당이 양쪽 눈에서 피를 흘리고 있더래요. 그걸 보고 와 진짜 뭐가 있나 보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걸 빤히 쳐다보면서 사진으로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카메라를 딱 들고 막 찍었대요. 예. 이렇게 막 찍다가 갑자기 꽹가리 소리가 엄청 크게 한번 딱 나더니만 갑자기 고요해지더래요. 오. 그래서 끝났나 보다. 무당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카메라를 딱 조수한테 맡기고 무당한테 걸어가려는 차에 무당이 갑자기 팍 쓰러지더래요. 무당이 갑자기 팍 쓰러지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무당 막 깨우고 그러면서 별의별 난리를 쳤는데 한 30분 정도 정신을 못 차리더래요. 그걸 보고 와 진짜 뭐가 있긴 한가 보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무당이 일어나는 걸 딱 기다렸는데 무당이 눈을 뜨자마자 진짜 이런 방구 안 하고 비명을 지르더니 막 그 건물을 막 뛰어나가더래요. 예. 근데 그거를 건물 전체에 있는 사람들이 그 무당을 되게 집중을 하고 있었나 봐요. 무당이 막 뛰어나가는 걸 건물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더니만 조용히 문을 딱 닫고 진짜 순간적으로 그 아파트 전체가 고요해지는 게 느껴지더래요. 예. 그거를 딱 보고 이제 그곳에 살고 있는 동생한테 무슨 일이냐 이러니까
이 집에 찾아왔던 영매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명한 사람들이라고 했던 사람 다 와가지고 이 집거리 열심히 하다가 쓰러졌다가 정신 차리고 다 도망쳤다고. 예. 아마 그거 보고 여기 사시는 이웃 주민분들도 또 실패다 해가지고 그냥 한숨 쉬고 들어간 걸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막 너무 궁금하더래요. 도대체 이 집에 뭐가 있는지, 이 건물에 뭐가 있는지 너무 궁금하더래요. 그래갖고 그 동생분한테 물어봤대요. 진짜 미안한데 나 너무 궁금하다. 도대체 이 건물에 무슨 문제가 있길래 그렇게 사람들이 찾아오고 막 난리를 피고 했는데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냐. 이렇게 딱 물어보니까 동생분이 한숨을 푹 쉬더니만 갑자기 다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더래요. 그리고 나서 이불장 같은 붙박이로 돼 있는 곳으로 이렇게 천천히 걸어가더래요. 예. 그러면서 이쪽으로 와보라고 손짓을 해가지고 가보니까 이불장을 쫙 열어주는데 진짜 이불장 안쪽 벽면에 누가 봐도 피처럼 보이는 게 이렇게 흐르더래요. 네. 그러니까 그게 끈적끈적 말라갖고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그런 게 이렇게 딱 보이더래요. 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이거 진짜 신기하다고. 나 이거 여기 이사 올 때 당시는 없었는데 내가 귀신을 한 번씩 볼 때마다 한 줄기씩 생긴다고. 오. 여기 이웃 사람들도 다 똑같다고. 진짜 옆집 가가지고 문 열어가지고 북박이장 확인해보라고. 똑같이 이렇게 피 같은 게 말라 붙어 있을 거라고. 막 그러면서 한숨을 푹 쉬더니만 다시 북박이 문을 닫고 다리에 털썩 앉더래요. 예. 그러니까 뭔가 일이 있었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막 물어봤대요. 어떤 귀신이 있었냐? 어떤 귀신이 있었냐? 어떻게 나왔냐? 막 이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한숨을 푹 쉬더니만 내가 차라리 귀신이 어른이면은 욕이라도 한 답을 하겠다고. 예. 꼬마애가 그렇게 나온다고. 너무 어린 애인데 걔가 그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계속 물어봤대요. 어떻게 나오냐 이러니까 처음에 이사를 왔을 때 이사했으니까 이제 짐도 옮기고 이렇게 막 짐도 풀고 막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막 짐을 풀고 있는데 옆집 사람이 이렇게 노크를 하더래요. 예.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가니까 옆집 사람이 부적을 자기한테 주더래요. 예. 이사 오셨는데 하나 필요하실 것 같아서 저희 집에 있는 거 준비했습니다 하면서 부적을 하나 주더래요. 네. 처음에 이게 뭔지도 몰랐대요. 그냥 받고 감사합니다 이러고 나서 들어왔는데 들어오는 딱 그 순간 부적에서 뭔가 느낌이 이상하더래요. 뭐지 한 다음에 그 일본 부적은 복주머니 같은 데 이렇게 집어넣어 주잖아요. 그렇게 딱 열었더니만 안에가 시꺼먼 재가 돼 있더래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대요. 아니 저도 이게 다 탄 거 주냐고. 진짜 이상한 사람이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부적을 쓰레기통에 딱 던지고 짐을 풀고 있는데 위에서 다다다다다다다다 거리는 소리가 막 들리더래요. 그래서 아 윗집 사람 시끄럽나 보다. 아 진짜 층간소음 장난 아닌데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다다다다다다 거리는 소리가 뭔가 이상하더래요. 뭐지 이런 생각을 딱 하고 있는데 자기 북박이장 쪽에서 소리가 들리더래요. 뭔 소리지 하면서 북박이장을 딱 열었는데 진짜 자기가 보기에 한 3, 4살? 3, 4살 정도 되는 남자애가 그 북박이장 안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미친 듯이 발을 구르고 있더래요. 순간적으로 너무 놀라갖고 예. 진짜 북박이장 닿는 것도 있고 집 밖으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뛰쳐나왔대요. 딱 뛰쳐나오니까 옆집에서 부적을 줬던 그 사람이 그 비명 소리를 듣고 나오더래요, 집에서.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혹시 보셨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갖고 네 봤습니다. 도대체 저거 뭔가요? 이러니까 한숨을 푹 쉬더니만 저희도 너무 궁금합니다. 근데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딱 이러면서 한숨을 푹 쉬더니만 힘내세요 이러고 들어가더래요. 예.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기가 너무 무섭더래요. 어떡하지? 일단 이사해서 짐도 풀어야 되고 당장 오늘 잘 곳도 없잖아요. 그래갖고 안 되겠다. 나 오늘은 여기서 도저히 못 자겠다 생각이 들어갖고 그냥 일본에 저는 이야기만 들었는데 캡슐 호텔이라고 있잖아요. 캡슐 호텔? 예, 진짜 네. 그냥
잠만 자게 만들어진 그런 곳이 있대요. 오, 예. 그러니까 근처에 그걸 검색을 해가지고 그 캡슐 호텔로 이렇게 딱 갔대요. 캡슐 호텔에 딱 가가지고 아 오늘은 여기서 자야 되겠다. 도저히 집에서 못 자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캡슐 호텔에서 딱 눈을 감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등 뒤에서 누가 자기를 콕콕콕콕콕콕콕 하면서 찌르더래요. 뭐지? 하고 나서 부시럭부시럭 대면서 고개를 싹 돌렸는데 손이 보이더래요. 근데 손이 천장에서 거꾸로 내려와서 자기를 막 찌르고 있더래요. 살짝 고개를 돌려서 천장 쪽을 바라보니까 자기가 그 집에서 봤던 꼬마애가 똑같이 거꾸로 매달려서 일본어로 자기한테 말을 걸더래요. 예. 왜 밖에서 자? 그거를 듣고 캡슐 호텔에 뛰쳐나왔대요. 예. 너무 무서워가지고 잘 곳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그래갖고 진짜 도쿄 쪽이니까 그쪽이 밤에 되게 밝대요. 사람 많은 곳 막 찾아가가지고 진짜 그냥 밤새도록 서성거렸대요. 근데 어떡해요? 일단 집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도. 그래서 다음날 해가 뜨고 다시 집으로 들어와가지고 조심스럽게 이제 북박이장을 딱 열어봤대요. 그때 보이더래요. 피가 이렇게 한 줄기가 쫙 내려와 있는 걸. 예. 미친 듯이 닦았대요. 그거를. 찝찝하니까. 이렇게 막 닦았는데 그게 지워지지가 않더래요. 진짜. 그래갖고 아 모르겠다. 난 모르겠다. 근데 어쨌든 이 집에 살아야 되니까 짐 정리나 하자. 움직이면 좀 괜찮아지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북박이장 문을 닫고 이제 짐을 막 풀고 세팅하고 막 이러면서 쭉 정리가 다 끝나고 이제 밤이 됐대요. 밤이 되니까 너무 불안하더래요. 속으로. 와, 나 어떡하지? 오늘 여기서 잘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딱 하고 있는데 한 8시, 9시쯤 됐나? 이제 밥 다 먹고 씻고 앉아갖고 할 거 하고 있는데 비명 소리가 들리더래요. 밖에서. 그래가지고 사고 난 줄 알고 깜짝 놀라갖고 집 밖으로 빡 나갔대요. 뛰어나갔대요. 도와주려고 딱 뛰쳐나갔는데 예. 자기 한 옆에 집 정도에서 문이 발칵 열리더니만 남자랑 여자가 거의 옷도 헐벗은 채로 막 뛰어나갔고 계단을 타고 건물 밖으로 뛰어나가더래요. 그걸 보면서 저 뭐냐? 쟤네들은 뭐 하는 거냐? 막 그런 생각을 딱 하고 있는데 문이 이렇게 싹 닫히더래요. 자동적으로. 안에 사람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닫히는 문을 가만히 빤히 쳐다보고 있었는데 예. 뭔가 느낌이 이상해갖고 되게 자세히 쳐다봤는데 일반적으로 성인들이 이렇게 문을 잡으면 문고리 쪽을 잡잖아요. 그 아래쪽에 손이 이렇게 하나가 나와갖고 문을 천천히 닫고 있더래요. 그러더니만 갑자기 딱 중간에 멈추면서 손이 사라지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뭐지? 이러면서 딱 쳐다보고 있는데 그 문틈 사이로 꼬마애가 싹 나왔다가 자기를 보고 씩 웃고 들어가더래요. 그러면서 문이 쾅 닫히더래요. 미쳐버리겠대요. 자기가. 진짜 난 이 상황이 이해도 되지 않고 도저히 용납도 되지 않는 상황이 오니까 멍하니 그거를 이렇게 막 쳐다보고 있으니까 또 옆집에서 이렇게 문을 열고 이웃분 또 나오시더래요. 나오시더니만 한숨을 푹 쉬더니만 이번엔 저 집인가 보네 이러면서 이제 막 혀를 차시더래요. 그래서 뭐냐 이번엔 저 집이라니 무슨 소리냐 이러니까 진짜 하루도 빼놓지 않고 집을 옮겨 다니면서 귀신 소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와, 예. 어떤 식인지 몰라도 자기가 겪었던 것처럼 천장 발자국 뛰는 소리 들리는 건 기본이고 화장실에서 울면서 애가 나오고 예. 막 진짜 자다가 눈을 딱 떴더니 막 눈앞에 꼬마애가 서 있고 막 진짜 별의별 형상으로 진짜 전 아파트 전 세대에서 그냥 막 옮겨 다니면서 귀신이 막 나온다고 옆집 사람이 얘기를 해주더래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찝찝하더래요. 근데 계약한 게 있다 보니까 집을 바로 뺄 수가 없더래요. 그래갖고 몰라 어쨌든 매일 나타나는 건 아니니까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냐고 알겠습니다 하고 나서 자기 방으로 들어왔대요. 자기 집으로 딱 들어와가지고 딱 고민을 했대요. 내가 계약 기간이 얼마나 남았지? 나 이제 이사 왔는데 집 언제 뺄 수 있지? 막 이런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그날 딱 잠이 들었대요. 잠이 들었는데
뭐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이렇게 눈을 떴대요. 눈을 떴는데 옆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래요. 뭐지? 뭔 소리지? 이러면서 그 소리가 들리는 방향 쪽으로 이렇게 벽에 가까이 다가가가지고 궁금하니까 귀를 이렇게 살짝 대봤대요. 가만히 이렇게 귀를 대고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뛰어다니는 소리 같기도 하고 이게 막 고함을 지르는 소리 같기도 하고 하면서 좀 복잡 미묘한 소리가 이렇게 딱 들리더래요. 뭐지 하면서 계속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가만히 듣고 있었대요. 근데 아시죠? 소리가 진동이 있는 거. 오, 그렇죠. 가만히 소리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쾅 하는 소리가 나는데 진짜 자기 귀 바로 옆에서 들리더래요. 진동이 느껴질 정도로. 순간적으로 놀라갖고 딱 자빠졌는데 그 벽에서 꼬마애가 싹 나오더니만 히히 하고 들어가더래요. 잠 다 잤다. 미쳤다 진짜. 이거 어떻게 사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막 밤새 오도로도 떨면서 이틀 밤을 못 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떨결에 잠이 들었대요. 근데 일어나니까 해 다 떠 있고 좀 괜찮겠다 싶어갖고 집에서 막 고민을 했대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쨌든 여기 살긴 살아야 되니까 직장도 근처고 이 집이 그나마 내 조건에 가장 맞았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니까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문에서 이렇게 노크 소리가 들리더래요. 하고 문을 열고 나가니까 회란판 같은 걸 이렇게 막 돌린대요. 그거를 옆집 사람이 자기한테 주려고 이렇게 딱 문을 두들긴 거래요. 그래서 딱 회란판을 받고 순간적으로 딱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니 한국도 귀신 나오면 무당 불러갖고 테마하는데 일본은 귀신 강국이라면서 영매사 불러서 테마할 생각을 안 했나?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딱 들더래요. 그쵸, 맞아. 그래갖고 회란판을 주는 그 사람한테 물어봤대요. 내가 귀신이 나오는 걸 알았다. 귀신 나 봤고 나 정말 무섭다. 나 그래서 궁금한데 이 집 뭐 재령식 같은 건 해본 적 없냐 하면서 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한숨을 푹 쉬더니만 새로 오셨죠? 저희도 해봤어요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해봤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러니까 이유나 알자. 저 꼬마애가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 이유나 알아보자 이러는데 또 한숨을 푹 쉬더니만 그걸 알면 저희도 어떻게 했죠. 그냥 영매사들 올 때마다 다 그냥 도망쳤어요. 아무 말 안 해주고. 찾아갔는데도 한다는 말이 난 그 집에 대해서 일체 관여를 하지 않을 거라고 딴 곳 알아보라고 하면서 그냥 내쫓았어요.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뭘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도 살려면 여기가 싸고 괜찮은데 그냥 한 번씩 귀신 보면서 사는 거죠 이러면서 넋두리를 하더래요. 그 얘기를 듣고 띵하더래요. 갖고 안 되겠다. 난 못 믿겠다. 내가 영매사를 수소문해 오겠다. 내가 그 수소문한 영매사를 불러서 내가 일정 금액 지불하겠다. 진짜 유명한 영매사가 와가지고 어떻게 해주지 않겠냐. 딱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한숨을 또 쉬더니만 그래요 해보세요. 일단은 아마 영매사 부른다고 하면은 이웃분들이 돈 조금씩 모을 겁니다. 일단 한번 알아보시고 아시게 되면 얘기해 주세요 이러면서 회란판을 주고 가더래요. 오. 그때부터 3일 동안 집에 들어가지 않고 진짜 인터넷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묻고 막 별의별 짓 다 해가면서 도쿄에서 정말 유명한 영매사를 찾았대요. 오, 예. 찾아갖고 가가지고 얘기를 했대요. 주소가 여기고 귀신이 나온다. 처리해줘라. 돈은 준비해드리겠다. 그런데 그 말을 딱 듣고 영매사가 그러더래요. 새로 오신 분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나 거기 안 간다고 했어요. 가세요 이러더래요. 나와갖고 뭔 소리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문을 열고 들어갔대요. 안 간다니 무슨 말이에요? 이러니까 나 이미 거기 한번 갔다 왔고 거기 신경 안 쓰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세요 하면서 단호하게 보내더래요. 예. 진짜 물어갖고 겨우 알아낸 진짜 유명한 신통하다고 하는 영매사인데도 이미 한번 들렸던 거예요. 그 집을. 와 어떡하냐 이거 진짜 어떡하냐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어떡해요. 집을 들어갈 순 없잖아요. 무서우니까. 또 며칠간을 또 물어갖고 좀 잘 알려지진 않았는데 막 회사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래요. 여기를 한번 가봐라. 우리 회사에서 좀 큰일 있거나 그럴 때 이분한테 가가지고 자문을 구하고 그러는데
되게 괜찮으신 분이다. 이분을 한번 찾아가 봐라.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갖고 그 회사에서 가르쳐준 그분을 찾아갔대요. 다행히 그분은 그 아파트에 오지 않으셨던 분이더래요. 그래갖고 사정을 다 얘기를 했대요. 아, 이래이래 해가지고 미치겠다. 좀 도와줘라. 제발 좀 도와줘라.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정을 하니까 그분이 가만히 듣더니만 알겠다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시간 잡아서 연락드리겠으니까 연락처 주고 가세요. 이러더래요. 연락처를 딱 주고 나서 아파트로 돌아왔대요. 아파트를 돌아와가지고 일단 가장 자주 봤던 게 바로 자기 옆집 사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의 문을 두들겼대요. 두들기니까 그분이 딱 나오더니만 무슨 일이세요? 물어봐서 영매사를 찾았습니다. 예. 가가지고 연락 오면은 날짜 잡고 재령의식을 해준답니다. 라고 딱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진짜 되게 미심쩍은 눈으로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더니만 일단 알았다고 이제 주민회의 한번 열어서 저희도 일정 금액 모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들어가더래요. 이제 됐다. 영매사가 오면은 이유를 알든 쫓아내든 둘 중 하나 해줄 거라고. 회사에서 괜찮다 그랬는데 설마 가짜겠어.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집을 들어왔대요. 네. 다행히 뭐가 보이지는 않고 그날은 되게 푹 잤대요. 다음날에 되니까 영매사분한테 연락이 오더래요. 와가지고 내일쯤 시간이 괜찮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갖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전 당연히 괜찮다고. 그때 꼭 와달라고. 그래서 전화 딱 끊고 또 옆집 문을 두들겼대요. 내일 오신답니다. 그러니까 또 그분이 알겠습니다 한 다음에 아파트 관리소 같은 데를 가가지고 앞에 경비 서시는 분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니만 주민회의를 하겠다고 한 다음에 막 그 공터 같은데 몇몇 분들이 이렇게 막 나오시더래요. 나오셔가지고 막 다 같이 한마디씩 막 하시더래요. 이번 영매사는 괜찮은 거냐, 잘 알아본 거냐 막 하면서 자기한테 막 물어보길래 뭐 우리 회사에서 인정한 영매사고 하면서 영매사 어필을 좀 막 했대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되게 막 미심쩍은 눈으로 쳐다보면서 그래 일단 어쨌든 뭐라도 해봐야지 우리도 살아야 되니까 이러면서 이제 돈을 좀 모았대요. 돈을 모아갖고 다음날 영매사가 딱 와서 재령의식을 딱 시작을 하더래요. 그걸 보면서 좀 안도를 했대요. 아 진짜 유명하다니까 잘한다니까 괜찮겠지 딱 이러고 하는데 일본 재령의식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안전 상태에서 뭔가를 흔드시면서 주문 같은 걸 막 외우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예. 그분도 그런 식으로 재령의식을 막 진행을 하더래요. 딱 자기 집에 앉아갖고 막 깃발 같은 걸 흔드시면서 주문을 막 외우시더래요. 그거를 자기 집 문 열어놨고 그 아파트 모든 곳에 사시는 분들 중에 몇몇 분들이 복도에 나와서 그 사람을 구경을 하고 있더래요. 자기는 제일 가까이서 이렇게 그 사람을 보고 있으니까 일단 시작됐다.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뭐라도 나오겠지. 막 이러면서 그분이 20분 정도 깃발을 미친 듯이 막 흔드시면서 주문 같은 걸 외우시는 걸 옆에서 그냥 쳐다봤대요. 네. 쳐다보는데 갑자기 이상하더래요. 뭐가 이상하지? 그렇게 딱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람이 처음에는 주문 같은 걸 외니까 이게 언어로 들리지 않았대요. 그냥 막 흔히 기독교에서 방언 터진 것 같이 막 이상한 주문 같은 걸 외우더래요. 그래갖고 그냥 소리로만 이렇게 딱 듣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단어가 들리기 시작을 하더래요. 근데 엄청나게 이렇게 막 빠르게 얘기하면서 막 응얼응얼 거리니까 무슨 단어인지 잘 안 들리는데 집중해서 들어보니까 살려달란 말을 미친 듯이 반복을 하고 있더래요. 예. 잘못 들은 줄 알았대요, 처음에. 그냥 주문에 섞여 있는 말이겠지. 이러고 있는데 진짜 그 살려줘라는 말이 딱 들리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진짜 3분도 안 돼갖고 영매사가 푹 쓰러지더래요. 푹 쓰러진과 동시에 복도에 서 있던 사람들이 한숨을 쉬면서 흩어지더래요. 자기는 앞에서 보고 있으니까 막 흔들어서 깨웠대요. 왜 그러세요? 괜찮으세요? 딱 이러니까 그분이 한 20분 정도 지나고 정신을 딱 차리더래요. 그러더니만 아무 말 안 하고 미친 듯이 짐을 싸더니만 그냥 나가버리더래요. 돈도 안 받고 그냥 가더래요. 쫓아나갔대요. 팔 붙잡고 뭔지 얘기라도 해주세요 이러니까 난 말 못해 이러고 그냥 가버리더래요. 큰일 났다. 진짜 주민들이 얘기했던 게 사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방에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문을 탁 닫고 두 발자국 딱 걸었는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만 바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내가 문을 안 잠갔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고개를 딱 들었는데 꼬마애가 서 있더래요. 근데 좀 어느 정도 봤잖아요, 이 사람도. 그치. 그래갖고 막 엄청난 공포심은 오지 않고 나왔구나 이런 생각을 딱 하면서 꼬마애를 딱 쳐다봤는데 꼬마애가 자기를 빤히 쳐다보더니만 아저씨가 불렀지 이러더래요. 예. 순간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멍하니 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꼬마애가 이렇게 자기를 보더니만 씩 웃더니만 진짜 바닥속으로 싹 사라지더래요. 뭔 상황이지? 막 아무것도 인식이 안 되는 상태에서 그냥 멍하니 한 1시간 정도를 서 있었대요. 1시간 정도를 서 있다가 이제 정신이 탁 들어오더래요. 야, 애가 내가 부른 거 알았나 보다. 와, 나 어떡하냐. 나 미치겠다. 이거 진짜 살 수 있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집을 나가야 되겠다. 여기서 못 있는다, 지금은. 하면서 옷가지를 주섬주섬 가방에 막 챙겨놓대요. 가방에 막 챙겨놓고 집 밖으로 이렇게 딱 나가려고 문을 탁 여는 순간 꼬마애가 문 앞에 서 있더래요. 그러면서 자기를 보더니 또 씩 웃으면서 나가면 죽일 거야? 이러면서 사라지더래요. 예. 어떡해요? 죽을 것 같은데. 다시 문 닫고 들어왔대요. 들어와가지고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더래요. 진짜 정상적인 사고방식이 돌아가지가 않더래요, 상황이. 막 앉아갖고 그냥 멍 때렸대요, 그날 하루 종일. 하루 종일 멍 때리다 보니까 해가 떠 있더래요. 해가 떠니까 조용히 이렇게 문을 살짝 열어봤대요. 꼬마애가 또 서 있나 안 서 있나. 문을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요. 근데 도저히 집 밖을 벗어날 수 있는 생각이 안 들더래요. 와, 숨 막혀. 와. 내가 진짜 집 밖을 나가면 이 꼬마애가 나를 죽일 것 같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래요. 그래갖고 회사에 전화를 했대요. 죄송한데 회사를 못 나갈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진짜 이유도 없잖아요. 귀신이 나 죽인다고 해서 못 가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이유도 얘기 못하고 왜 그러냐, 너 왜 못 나오냐 막 이러는데 그냥 죄송합니다, 회사를 못 갈 것 같아, 이 말만 반복했대요. 그리고 나서 전화를 끊고 또 멍을 때리고 있는데 시간이 얼마나 지난지도 모르겠는데 누가 자기 집 문을 두들기더래요. 정신이 딱 들어오면서 문을 딱 열어보니까 회사에서 그나마 좀 친하게 지냈던 선배가 이제 죽 같은 걸 사들고 이렇게 오셨대요. 그러니까 아픈 게 아닌가 싶어갖고 와본 거래요. 그래갖고 선배가 일단 왔으니까 집 안으로 들였대요. 딱 앉았는데 앉는 순간부터 또 멍해지더래요, 자기가. 그러니까 앞에서 누가 봐도 좀 이상한 상황이잖아요. 그래갖고 막 선배가 물어봤대요. 너 뭔 일이냐? 앞만 봐도 정상적으로 보이질 않는다, 네가 지금. 너 무슨 일인지 얘기해봐. 회사는 왜 쉬겠다 그런 거냐 하면 이렇게 막 해묻더래요. 그때 정신이 좀 들어서 선배를 보면서 있는 사정을 쭉 얘기를 했대요. 쭉 얘기를 하면서 나 진짜 무서워서 못 나가겠어 하면서 막 이제 울면서 막 이러니까 선배가 한숨을 푹 쉬더니만 나는 귀신이란 존재를 믿는다. 나도 이렇게 몇 번 봤고, 그리고 너도 알다시피 넌 한국에 와서 잘 모를지 모르겠지만 일본은 귀신이 많은 나라로 유명하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귀신이 있을 수도 있다. 근데 나는 일본에 살면서 아직까지 귀신이 사람을 해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오.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오늘은 얘기 잘 해줄 테니까 쉬고 내일은 꼭 출근해라. 이러면서 이렇게 딱 가더래요. 그 말에 좀 위안이 되더래요. 그래, 설마 진짜 죽이겠어? 이런 생각이 딱 들더래요. 그래갖고 그래, 오늘 푹 자고 내일은 회사에 출근을 하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기 사주신 죽을 이렇게 먹고 이렇게 딱 누웠대요. 누워서 잠을 잤대요. 멀쩡하게 잠을 자고 다음날 딱 일어나가지고 회사 출근할 준비를 이렇게 딱 했대요. 딱 준비를 다 하고 나서 문 밖으로 딱 걸어 나갔대요. 예. 그래, 설마 죽이겠어 이런 생각으로 딱 문 밖을 나갔대요. 아무 일이 없더래요. 자기가 너무 걱정했던 게 이상해질 만큼 아무 일도 없더래요. 오. 가지고 그래, 죽이겠어 설마, 이런 식으로 회사를 딱 출근했대요. 가가지고 이제 무단결근에서 죄송합니다 막 인사하고 바쁘게 밀린 업무 처리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야근을 해가지고 늦게 집에 들어오게 됐대요. 딱 들어와가지고 집에 도착을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 못 죽였잖아. 그럼 뭐 끝난 거지, 뭐 더 이상 나한테 뭘 해를 주겠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열쇠로 딱 집문을 열고 들어갔대요. 들어가는 그 순간
일본은 입구 옆에 주방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예. 도시 아파트 같은 경우에 문을 딱 여는 순간 바닥에 뭐가 탁 꽂히더래요. 보니까 식칼이더래요. 예. 뭐가 떨어졌나 이런 생각했대. 처음에 자기가 이제 막 준비하고 잘못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박혔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칼을 이제 집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고개를 딱 숙여서 칼을 짚고 부엌 쪽에 이렇게 놓으려고 딱 봤더니만 꼬마애가 부엌에 딱 걸쳐 앉아갖고 과도를 이렇게 들고 돌리고 있더래요. 막 돌리면서 씩 웃더래요. 그러더니만 과도를 딱 내려놓고 자기를 빤히 쳐다보더니만 싹 사라지더래요. 다리에 힘이 풀리더래요. 예.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더래요. 바로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집 구석에 딱 자리를 잡고 진짜 미친 듯이 떨었대요. 진짜 미친 듯이 떨면서 어디 연락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거의 한 일주일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대요. 그동안 막 밖에서 누가 노크하고 난리를 펴도 문도 못 열었대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와, 그렇게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좀 정신이 돌아오더래요. 그래갖고 조용히 집 밖을 나가야지 그래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문을 살짝 열었더니 봉투가 이렇게 뚝 떨어지더래요. 회사에 잘리신 거예요. 일주일간 무단결근을 했으니까 연락도 없이. 그러니까 선배가 이렇게 놓고 가고 편지가 이렇게 적혀 있더래요. 이러이런 사정 때문에 네가 일주일간 무단결근 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너를 좋게 보지 않는다. 그래서 윗선에서 자르다는 얘기가 나와서 넌 잘렸다 이러면서 편지랑 같이 서류가 이렇게 딱 들어있더래요. 이제 진짜 끝났구나. 내가 좀 잘 살아보겠다고 일본까지 와가지고 열심히 일하려고 그랬는데 직장도 막히고 나 지금 사는 것도 사는 것 같지가 않고 아이고. 아 진짜 내 인생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들더래요. 그리고 집에 딱 들어와가지고 조심스럽게 안 좋은 생각이 막 들기 시작을 하더래요.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했대요. 어떻게 죽으면 편하게 죽을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래요. 그러다가 진짜 결심을 하게 됐대요. 내가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막 하게 됐대요. 마지막으로 가족들이랑 통화나 하자 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어머니나 아버님한테 전화를 걸면은 울 것 같더래요. 자기. 네. 그럼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는 걸 아니까 걱정을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들더래요. 그래갖고 형한테 전화를 하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형한테 딱 전화를 걸었대요. 형한테 딱 전화를 걸어갖고 여보세요 소리를 딱 들은 순간 울컥하더래요. 근데 꾹 참고 형 잘 지내? 이러면서 최대한 일상적인 대화를 딱 유지를 하면서 막 일상적인 대화를 하다가 형이 이상함을 눈치채신 거예요. 너 무슨 일 있냐? 라고 물어보더래요. 그 순간 감정이 막 복받쳐오면서 막 울면서 있는 사정을 다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형이 그걸 진짜 묵묵히 이렇게 딱 들어주더래요. 딱 들어주더니만 일본 쪽에서 안 된다고 했지. 형이 돈 좀 모아놓은 거 있으니까 내가 무당 데리고 갈게. 걱정하지 말고 좀만 어떻게든 간에 버텨봐. 내가 무당 수소문해서 한국에서 진짜 유명한 무당 데리고 가가지고 어떻게 해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밥 잘 챙겨 먹고 있어. 이러면서 딱 전화를 끊더래요. 예. 막 가족밖에 없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 살아야지라는 생각이 갑자기 막 들더래요. 그래갖고 막 밥도 차려 먹고 청소 안 했던 거 막 청소도 하고 최대한 막 깔끔하게 있어 보려고 막 청소도 하고 잠도 안 왔지만 어떻게든 간에 자보려고 노력을 하면서 일주일의 시간이 걸려갖고 형님이 수소문했다 그러고 비행기표 끊어갖고 와가지고 그 작가를 만난 거예요. 근데 결국 그 무당조차 도망을 친 거예요. 그 얘기를 작가님한테 앞에서 앉아갖고 펑펑 울면서 진짜 하소연하듯이 진짜 펑펑 울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갖고 아이고 먼 타지까지 와가지고 진짜 고생 많았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니까 좀 누가 봐도 자기보다 어리니까 어깨 막 토닥여주면서 그래도 방법은 있을 거라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귀신 막 그런 거 다 내가 본 것도 있고 지금 겪은 거 얘기해보니까 미신이라고 못하겠지만 그렇게 사람 막 해치거나 그럴 수 있는 귀신 없다고. 나도 너보다 훨씬 오래 살고 별의별 귀신 얘기 다 들어봤는데 네 아까 얘기하지 않았냐 선배가 얘기해준 거 똑같다고. 난 정말 귀신이 사람 죽였다는 얘기 못 들어봤다고.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챙기고 어떻게든 간에 살아보겠다고 해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편할 거라고. 그리고 어린애라 그러지 않았냐. 과자 같은 거라도 이렇게 좀 올려놓고 한번 쟤라도 한번 지내보고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해보라고. 딱 이런 얘기를 해주고 나서 이제 거기서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본인은 완전 남이니까. 그래서 조수한테 얘기를 했대요. 가자 이러고 나서 인사를 하고 딱 나갔대요. 딱 나가갖고 천천히 호텔을 이렇게 걸어갔대요. 호텔을 걸어갔는데 조수가 갑자기 뒤에서 부르더래요. 작가님 하면서 이렇게 부르더래요. 그래서 왜? 이러니까 작가님 사진 찍으실 때 렌즈 커버 안 벗기셨어요? 이러더래요. 근데 그분은 프로 작가세요. 절대 그런 사소한 실수를 할 수 있을 리가 없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렌즈 커버를 끼고 있으면 뷰파인더부터 시작해가지고 시꺼멓게 보여요 그냥. 안 보이지. 야 내가 그런 실수를 했을 리가 있냐. 뭔데 그러냐 이러니까 조수가 뒤에 따라오면서 사진을 이렇게 본 거예요.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시꺼멓더래요. 그걸 보면서 진짜 그 생각이 딱 들더래요. 와 이건 진짜다. 뭐야?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막 공포감이 몰려오면서 조수한테 야 빨리 가자. 여기를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호텔로 진짜 막 엄청나게 빠르게 걸어갖고 호텔에 도착을 했대요. 와. 호텔 도착해가지고 데이터 다 지우라고. 이런 거 갖고 있는 거 아니라고 하면서 조수한테 얘기하니까 조수가 이제 데이터를 다 지웠대요. 그리고 나서 생각을 했대요. 나는 남이다. 그쪽이 겪은 일이랑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네. 무서워하지 말자. 내일은 공원에 가가지고 벚꽃 사진을 찍으면서 심신의 안정을 갖자. 딱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수한테 자라 그랬대요. 잠이 안 오더래. 잠을 자려는데 괜히 막 찝찝하고 뭔가 이상한 느낌이어서 잠이 안 오더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막 뒤척뒤척거리고 있는데 고개를 딱 돌리니까 조수는 이렇게 잘 자고 있더래요. 보면서 속 편한 놈이다 이러면서 조수를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자기를 톡톡톡톡톡톡톡 하면서 치더래요. 순간 들었던 그게 막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고개를 돌려볼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아니다 나는 못 느꼈다. 난 절대 아무것도 못 느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최대한 자려고 눈을 감고 뒤에서 치는 느낌이 계속 나는데도 그냥 무시하고 그냥 계속 눈 감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치는 게 이렇게 싹 사라지면서 안도감이 오면서 긴장이 풀리면서 기절하듯이 잠이 들었대요. 눈을 딱 뜨니까 조수는 먼저 일어나서 씻고 준비가 끝난 상태고 자기도 촬영하러 나가야 되니까 씻고 가야지 하면서 딱 나가고 딱 도착을 하니까 좀 심신이 안정이 되더래요. 너무 아름다운 풍경이 눈앞에 펼쳐 있으니까 좀 심신이 안정이 되더래요. 꼭 막 사진을 열심히 찍었대요. 진짜 막 예쁜 사진 찾아 찍고 막 그러면서 진짜 사진을 다 열심히 찍었는데 그분 얘기가 신주쿠교에 거기가 마감 시간이 있대요. 그래서 4시 반인가 5시인가 그때 되면 이제 다 나가야 된대요. 근데 이분은 얘기했잖아요. 밤 사진도 찍는 걸 되게 좋아하신다고.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다 나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와갖고 그 공원 외곽을 이렇게 쭉 돌기 시작을 했대요. 그러니까 원체 풍경이 예쁘니까 외곽 쪽에서 찍어도 예쁜 사진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외곽 쪽을 이렇게 쭉 조수랑 이렇게 같이 걷기 시작을 했대요. 이렇게 딱 걷고 있는데 이게 말했잖아요. 공원이 정말 크다고. 이게 돌다 보니까 8시, 9시 막 이렇게 되더래요. 그러면서 주변에 막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을 하더래요. 근데 괜히 막 무섭더래요. 그래갖고 아니겠지. 설마 나는 아니겠지. 설마 나한테까지 왔겠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외곽을 싹 돌다가 풍경이 예쁜 벚꽃이 마침 그 공원 쪽에 담벼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딱 튀어나와 있더래요. 그래갖고 그래 사진 찍으면서 마음에 위안을 갖자. 이런 생각을 딱 하면서 조수한테 조명 꺼내라고 조명 설치하고 저거 사진 찍자 이런 다음에 조수가 조명을 설치하는 동안 카메라에 세팅을 막 하고 있었대요. 조수가 조명 설치 끝났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진 찍으려고 이렇게 앵글을 딱 들고 카메라 눈앞에 딱 대고 벚꽃을 딱 봤는데 벚꽃나무에 꼬마애가 과도 돌리면서 이렇게 앉아있더래요. 너무 놀라고 카메라를 떨궜대요. 그러니까 이제 조수가 작가님 괜찮으세요? 이러면서 이렇게 다가오더래요. 그래갖고 막 정신을 어떻게든 챙기려고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아무 일도 아니다 이러면서 카메라 떨어진 걸 이렇게 딱 주었대요. 근데 사진 찍을 용기가 안 나더래요. 저거 어떡하지? 찍을까? 갈까?
가자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순간적으로 카메라 이렇게 딱 보니까 흠집 좀 나긴 했는데 렌즈도 이상 없고 뭐 나머지 손을 한국 가서 보면 되니까 카메라를 딱 끄고 조수한테 조명 철수하라고 못 찍겠다 오늘 이런 생각을 딱 얘기를 하고 하니까 이제 조수가 이게 조명을 다 철수를 하고 자기 쪽으로 딱 걸어와가지고 네, 준비됐습니다 이제 가시죠 딱 하는 순간 뒤에서 사진을 안 찍어? 이러면서 꼬마애가 서 있더래요. 놀래라. 오. 두 명이서 진짜 미친 듯이 뛰어서 도망을 쳤대요. 그리고 호텔 딱 들어오자마자 짐 그냥 다 싸고 나서 바로 공항으로 출발했대요. 그 저녁에 공항으로 가가지고 한국 가는 티켓 내놓으라고. 나 한국 돌아갈 거니까 제일 빠른 비행기 빨리 내놓으라고. 예. 비행기 표가 근데 다음날 새벽 비행기가 있더래요. 근데 공항은 사람이 밤에도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둡게 해놓지도 않고. 그래갖고 공항에서 조수랑 앉아갖고 덜덜덜 떨고 있었대요. 조수도 같이 왔으니까. 근데 앞에 막 사람 좀 돌아다니고 초음 같은 거 좀 들리고 그러니까 마음이 좀 괜찮아지더래요. 좀 마음이 진정이 되니까 조수랑 두 명이서 앉아갖고 꼬박꼬박 졸았대요. 꼬박꼬박 졸다가 비행기 시간에 맞춰서 알람을 맞춰놔가지고 알람 소리 이렇게 딱 잠에서 깼대요. 잠에서 딱 깨가지고 비행기 수속하는 대로 이렇게 딱 천천히 걸어가는데 그 공항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공항에서 좀 특이하게 이렇게 외국인들한테 선물 같은 걸 이렇게 하나씩 주더래요. 그러니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뭘 하나씩 이렇게 주더래요. 받고 비행기에 딱 탔대요. 비행기 딱 타가지고 이제 끝났다. 설마 바다까지 넘어오겠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딱 비행기에 앉아갖고 이제 못 잔 잠을 이렇게 딱 자려고 딱 등을 기대고 누웠는데 문득 궁금하더래요. 선물 준 게 뭐지? 이런 생각이 딱 들어갖고 선물 보니까 이게 봉투에다 이렇게 접어갖고 뭐가 들어가 있더래요. 꼭 이렇게 딱 꺼냈대요. 꺼내니까 부적 같은 게 이렇게 딱 들어가 있더래요. 일본 부적이. 인사치레 같은 거겠지. 딱 이러면서 부적을 이렇게 딱 보는데 느낌이 이상하더래요. 그 뭐지 하면서 부적을 조심스럽게 열어봤대요. 이렇게 딱 열었는데 부적이 종이 같은 거에 이렇게 우리나라 부적 같은 게 이렇게 딱 그려져 있더래요. 또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이렇게 이상한 느낌이 들지 하면서 이렇게 뒤를 딱 돌았는데 또아라고 일본어로 적혀 있더래요. 아, 또 오라고. 네. 예. 바로 찢어서 버렸대요. 예.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 그 작가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공항에서 준 거니까 일본에 또 방문하세요라고 이렇게 써놓던 걸 수도 있을 것 같다. 예.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난 그 꼬마애가 써놓은 것 같다고. 예. 나 그래갖고 너무 무서워서 찢어서 바로 버렸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끝내시더라고. 야, 이거는 그분 절대 일본 못 가겠는데? 그분 다시는 안 간다 그러시더라고요. 야, 이거는 이 정도로 겪어버리면 못 가요, 이거. 그리고 그 얘기 술 취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셔갖고 술 안 마셨거든요, 저는. 예. 운전병이어가지고 제가 오늘 그분이 숙소에 이렇게 모셔다 드리고 집에 딱 들어왔는데 오늘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와, 이거 레전드다, 진짜. 아스라님도 이 이야기 듣고 이거 좋다. 딱 이 생각 드셨겠네요. 나 그래갖고 최대한 이렇게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려고 저 오늘 이거 하기 전에 제안서 쓰고 있었거든요. 이게 그 촬영 그거 제안서 쓰고 있었는데 하면서도 머릿속으로 그 이야기 계속 되뇌이고 있었어요. 최대한 생생하게 전해드리려고. 그렇지, 그렇지. 야, 이거 그분은 절대 일본 못 가요. 이 정도 겪었으면 그냥 한국에서 이쁜 데 가서 찍고 말지. 그러니까요. 아마 다시는 안 가시겠죠. 나 같아도 못 갈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아까 채팅창 보니까 거기 가 계신 분들 계시더라고, 지금 벚꽃 그거 보러. 근데 저도 이 얘기 듣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어떤지 이제 궁금해가지고 검색을 해가지고 사진들 이렇게 쫙 봤어요. 와, 근데 진짜 예쁘더라고요. 이쁘긴 한갑네. 네, 진짜 예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얘기를 안 듣고 일본에 가가지고 벚꽃 촬영을 하려고 저도 검색을 하다가 만약에 발견을 했으면 저도 갔을 거예요. 그때 가겠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얘기 듣고 나니까. 야, 그래요. 이분만 이렇게 목격한 걸 수도 있으니까 뭐 가실 분들 가시고 이미 가 계신 분들은 그냥 두려움에 떨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죠? 근데 공원에서 또 나왔구나. 반경이 좀 넓네요, 애가. 그러게요. 네. 참. 오랜만에 아스라님이 1시간짜리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1시간이 10분이네요. 야, 진짜 금방 가네, 금방.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본에서 이 정도의 일을 겪었으면요 다시는 일본 못 가요. 사진 찍으러 갔다가 지금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근데 진짜로 지금 이야기가 1시간 지났는데 진짜 한 10분 20분 지난 것 같네요. 그만큼 이야기를 너무나 잘 해주셨기 때문에 몰입이 훨씬 더 잘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숨 쉬시고, 아까 보니까 말한 일본 지역을 가 계신 분들도 계신데 조금만 두려움에 떠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